이 네이버의 경제면을 보면요. 6개의 지수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지수를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뭘 의미하나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에 나온 6개의 항목은 금융시장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보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한국의 대표 주식시장 지수로 한국거래소 KRX에 상장된 대형 기업들의 주가 평균 흐름을 보여줍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코스피 지수는 왜 중요할까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대기업 주식시장 전체 성적표라는 거죠.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한국 중소기업, 기술기업 중심의 주식시장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특징은 IT,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기업 중심이라는 거고요. 이 코스닥은 미래 성장 산업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쉽게 말하면 한국 기술 성장주 시장,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USD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USD는 1달러가 몇 원인지를 나타내는 환율이에요. 예를 들어 1달러는 한화로 1473원이라는 의미죠. 달러 상승은 원화 약세를 의미하고요. 달러 하락은 원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왜 중요할까요? 환율은 수출 기업과 수입 물가, 해외 투자,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돈과 미국 돈의 교환 가격이에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입니다. 특징으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없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 기준 자산이고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금인 거죠. 다음으로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더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비트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이 이더리움이 사용되는 곳은 NFT, 디파이,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어플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어플을 만드는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스닥 종합을 살펴볼까요? 나스닥 종합은 미국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 지수입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가 있죠. 이 나스닥의 특징으로는 기술기업 비중이 높고요. 성장주 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기술기업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6개의 항목들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코스피는 한국 대기업 주식시장이고요. 코스닥은 한국 기술 중소기업 시장이고요. USD 환율, 달러와 원화의 교환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대표 암호화폐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 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미국 기술주 시장이에요. 그럼 투자할 때 이 화면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세 가지 지표만 먼저 확인한다고 해요. 첫 번째 환율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환율은 주식시장 전체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달러가 상승하면 원화가 약세라고 했죠. 이 의미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질 가능성을 알려주고요. 주식 하락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달러가 하락을 하면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주식 상승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흐름을 보는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분위기를 나타내요. 코스피의 상승은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거고요. 코스피의 하락은 시장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 자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 나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미국 기술주가 오르면 반도체, IT, 2차 전지 이런 한국 기술주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날 나스닥 상승이나 하락을 꼭 확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도 한국 주식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표라는 거죠. 다음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주식 시장보다는 투자 심리 지표에 가깝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상승은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는 거고요. 암호화폐의 하락은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세 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리해보면 환율과 코스피, 나스닥인 거죠. 이 세 개로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70%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떨어지고 코스피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가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좋다는 거죠. 상승장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올라도 내 주식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투자할 때 코스피 상승이 모든 주식의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의 대표적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가 대형주 중심 지수라는 건데요. 코스피는 시가총액 비중 방식입니다. 즉, 큰 기업이 지수를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오르면 다른 주식이 떨어져도 코스피는 상승합니다. 두 번째가 업종에 따르면 움직임이 다르다는 건데요. 주식시장은 업종 순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상승 업종이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하고 오늘 하락 업종이 게임과 바이오라고 볼게요. 이렇게 업종에 따라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이 모든 업종의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만 매수한다는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영향이 매우 커요. 외국인이 보통 사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만 상승하고 다른 주식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가 개별 기업 이슈인데요. 특정 회사의 실적 악화나 뉴스, 규제, 경쟁사 등장 등의 문제가 있으면 시장과 관계없이 그 주식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가 상승인데 왜 내 주식은 하락할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대형주만 상승한다. 두 번째, 업종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외국인 자금이 집중된다. 네 번째, 개별 기업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다 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즉,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에서 알아야 되는 시장 구조 5가지는 어떨까요? 이걸 알면 뉴스나 시장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핵심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외국인 자금이에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주식은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거래 비중은 외국인이 약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할 경우 시장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매도할 경우 시장이 하락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예요. 두 번째로 금리인데요. 금리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금리는 주식시장 전체 흐름을 좌우해요. 금리의 상승은 돈이 은행으로 이동한다는 거고 주식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금리의 하락은 투자가 증가한다는 거고 주식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미국 연준, 한국은행의 금리 발표를 주목합니다. 세 번째가 환율인데요. 외국인의 투자 방향이에요. 환율은 외국인 투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의 상승은 원화의 약세라고 했죠.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가 감소하고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달러의 하락은 원화의 강세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주식시장이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죠. 네 번째로 산업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순환인데요. 주식 시장은 항상 업종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요.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IT가 떴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2차 전지가 떴고 23년도에 들어와서는 AI와 반도체가 뜨기 시작했죠. 이것을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투자 심리인데요. 사실 이 투자 심리가 가장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주식 시장은 사람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뉴스는 시장을 상승시켜요. 나쁜 뉴스는 시장을 하락시키죠. 하지만 때로는 좋은 뉴스가 시장을 하락시키기도 하고요. 나쁜 뉴스가 시장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은 완전히 논리적이지만은 않은 거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 외국인 수급, 두 번째 금리, 세 번째 환율입니다. 이 세 개가 시장 방향의 80%를 결정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주식 시장에서는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이란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예요. 이걸 이해하면 상승장이 시작되고 폭락이 시작되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경제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6개 항목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떠올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경제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